안녕하세요. 부채공화국 대한민국입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 그리고 빚폭탄에 허덕이는 청년들에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1870조가 아니라 전세보전금을 포함하면 무려 빚의 규모가 3000조에 육박한답니다. 3000조. 이게 뭐 얼마나 큰 숫자인지 사실 무뎌져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미치는 거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계부채 총 규모가 3천조다. 뭐 저렇게 되면 GDP 대비 얼마입니까? GDP 대비 뭐 거의 한 160%까지 가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다중채무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예. 청년들 같은 경우에 2021년에 청년 세대의 평균 부채가 8,455만원이래요. 2012년 대비해가지고 한 2.5배가 는 거라는데요. 빚이 없는 청년도 있고 빚이 있는 청년도 있으니까 빚이 있는 청년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채를 따져보니까 한 1억 1천만원쯤 된대요. 청년 세대, 20, 30대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그들이 저 1억 1천만원의 빚을 다 갚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얼마 정도? 그냥 한 20년은 빚 갚는데 살아야 될 겁니다. 20대 30대인데 20살에서 한 39살쯤 될 건데 한 20년 빚 갚으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40에서 59세 되는 거죠. 빚을 또 빚으로 돌려막기 하고 아마 빚이 계속 커질 건데요. 그냥 대출이 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출들 중에서도 빚이 빚을 불러서 만든 빚이라고 하면 이제 더 충격인 거죠. 그들의 삶이 괜찮을 수 있을까? 괜찮을 수 없죠. 많은 충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러다가 싹 다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세보증금을 합치니까 3천조다. 뭐 지난 한 5년 동안 700조 이상 늘었답니다. 미치는 얘기죠. 문재인 정부 기간 안에 뭐 코로나 팬데믹의 이유도 있지만 저기 뭡니까? 부동산 정책 개판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부채도 같이 덩달아서 늘었습니다. 그 부채를 이용해서 경제 성장률 4% 만들었다고 치적이다라고 떠들어댔는데 그 덕분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 엄청난 대출들이 별일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연착륙시키고 뭐 규제도 뭐 완화시키고 해가지고 수출을 다시 괜찮게 만들고 한국의 경제를 성장 동력을 다시 키워서 저 힘들고 어려운 빚을 어떤 식으로든 갚아나게끔 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감히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157%가 빚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1위입니다. 1위. 가장 부채가 심하다는 거죠. 근데도 지금도 부동산 정책을 안정화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집값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하고 부동산 대출에 온갖 혜택들을 다 몰아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건설업계에 미분양 물량 사줄 것을 지시하면서 27조인가요? 29조인가요? 쓰라고 얘기해요. 막장이죠. 얼마나 썩어 빠졌으면 건설업계 미분양 물량을 사주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장,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 모두 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가지든지 개판이 되든지 신경 따위는 쓰지 않는 놈들 같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냥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2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요. 빚이 5억이고 7억이고 10억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엉망되는 거죠. 막장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죠. 누가 보더라도 삶이 엉망인 겁니다. 이런 삶이 그냥 괜찮을 것 같다. 별일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빚 때문에 요즘 보십시오. 막 뛰어내립니다. 일가족들이 혹은 1인 가구들이. 무서운 얘기죠. 누가 저렇게 빚지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죽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씁쓸한 얘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궁지로 몰릴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궁지로 몰리고 힘들어하고 난리가 나면 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더 상박해지고 더 악화되겠죠. 이러한 현실들을 잘 대응하고 잘 맞서고 견디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근검절약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현재 삶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게다가 절대로 함부로 누군가와 사귀지 않는 것.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기꾼들이 빚을 권하죠. 빚내서 이거 하라고. 1억 집어넣으면 한 달에 100만원 나온다고 개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1억을 집어넣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짓거리 한 놈들에게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지난 5년간, 지난 10년간 부동산 집만 사면은 집값이 오른다고 부동산 불패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앞으로 빚을 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충격이란 말도 못할 겁니다. 끔찍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매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절대로 쉽게 빚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빚을 내겠다라고 용인할 때는 어떨 때라 정말로 집값이 급락해서 정말로 낮은 가격일 때 그리고 내가 그 빚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여야 합니다. 그게 아닌 그냥 인생은 뭐 있나 뭐 아니면 도다 뭐 먹어도 고 이렇게 모험을 걸고 배팅을 하는 순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10번 중에서 9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는 게 자산시장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